출산일이 다가오면 아기를 만날 생각에 설렘 마음도 있지만 출산은 처음이라 아기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아기에게 해줘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가 있지? 아기의 생활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지? 아기의 발달에 좋은 건 뭐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 막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첫째이고 아기에 대한 공부가 너무 되지 않아 막막했거든요. 실내 온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트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 정보는 넘치는데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아 머릿속에 넣어 기억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4개월 동안 육아하며 예비 부모님들에게 정말 실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생아에 대한 핵심 상식, 실전 육아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도움되는 어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육아에 대한 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막함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엽다고 아기 얼굴에 뽀뽀를 하면 안 돼요. 신생아는 아직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어른이 감기에 걸리는 것보다 감염이 더 쉽게, 더 심하게 번질 수 있어요. 뽀뽀를 할 경우 대표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어요. 입 주위에 물집이나 상처가 있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비활성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뽀뽀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신생아 헤르페스는 피부, 눈, 구강 감염부터 시작해 내부 장기 침범 또는 뇌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치료가 늦으면 사망이나 영구적 손상을 남길 위험도 있으므로 아무리 귀여워도 뽀뽀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신생아 1차 영유아 검진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니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분유 수유만으로도 수분 공급이 충분하니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모유 또는 분유의 85%에서 90%는 물 성분이기에 수유만으로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해요. 물을 주지 않는 이유는 신장 기능 미성숙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물은 분유처럼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오염된 물을 먹이면 장염이나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신생아는 면역력이 아주 약해 아주 적은 양의 세균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신생아에게는 분유 또는 모유가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기에 여분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여분의 물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해요. 간혹 어르신들께서는 딸꾹질 할 때 물 한 모금이면 된다 라고 하며 물을 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의 건강을 위해 물을 주는 행동은 완강히 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깡깡이에게 물을 주려고 하시기에 제가 완강히 말렸던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 신생아는 목을 가누지 못해요. 신생아는 목, 어깨, 척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머리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의 머리는 몸무게의 약 25%를 차지하며 성인보다 훨씬 비율이 커요. 그래서 안아줄 때 꼭 머리와 목을 항상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려 낙상의 위험이 아주 크니 꼭 주의해주세요. 신생아가 목을 가눌 수 있도록 아기의 목, 어깨, 팔 근육 등을 자연스럽게 단련시키는 터미타임을 해주어야 해요. 터미타임은 탯줄이 떨어진 약 2, 3주부터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에 2회에서 3회, 1분 이내부터 시작해주시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좋아요. 터미타임에 대한 시간이나 횟수는 부모님마다 원하는 시간과 아이마다 다르니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초반에는 역방쿠나 저희 가슴 위에서 해주었고 이후에는 점점 단단한 바닥으로 이동시켜서 해주었어요. 터미타임을 할 때는 고개가 떨어지며 들지 못해 질식 위험이 있으니 꼭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침대는 딱딱한 매트리스가 안전해요. 신생아는 머리와 목 근육이 약해서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합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나 패드 위에 눕히면 얼굴이 파묻혀 호흡이 막히는 질식사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기 침대 안에는 이불, 베개, 인형 등 아무것도 두지 말 것을 권장해요. 뒤척이며 아기의 얼굴을 덮어 질식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깡깡이 침대로 리안드린 콧을 사용했는데 리안드린 콧 매트리스도 딱딱한 재질이었어요. 그리고 침대에는 위험물이 될 만한 인형 등 다른 물건은 절대 두지 않았어요. 이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니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소화기관이 미숙하여 분유를 잘 개워내고 트림을 잘 시켜줘야 해요. 신생아들은 위 용량이 작고 자주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약해 역류하여 분유를 자주 개워내기도 하니 분수토를 하거나 너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꼭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신생아는 소화기관 발달이 미숙하고 수유 중 공기를 함께 삼키기 때문에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켜줘야 합니다. 공기가 뱃속에 남으면 복부팽만, 불편감, 구토,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트림 시키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고 분만 후 병원에서 최초 모자 동실 시간에 알려주시니 미리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6번째, 머리 모양을 잘 잡아주어야 해요. 신생아의 머리뼈는 단단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6개의 뼈가 봉합선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건 출산 시 산도를 통과하기 위한 유연한 구조이지만 출생 후에도 몇 달간 수면 자세, 한쪽으로 고개 돌리는 습관 등 압력 방향에 따라 머리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뒤통수가 비대칭한 사두, 뒤통수 전체가 납작해지는 단두가 대표적이에요. 사두와 단두는 얼굴 비대칭, 시각 및 청각 발달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면 시 머리 방향을 번갈아주며 바꿔주고 수유 시 좌우 교대로 안아주면서 교정하고 터미타임을 자주 하면서 교정해주는 게 좋아요. 사두와 단두가 심할 경우에는 두상 교정 헬멧을 써서 교정해야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관리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저희 깡깡이도 사두가 있었는데 수면 시 머리 방향을 번갈아 주었고 터미타임을 자주 해주니 사두가 조금은 교정이 되었어요. 7번째, 출생 직후 시력은 약 30cm 거리 정도만 흐릿하게 볼 수 있어요. 출생 직후에는 가까이에 있는 정도만 흐릿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가까이에서 고개를 움직여주며 시력 발달에 도움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생아가 눈을 마주치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얼굴 전체를 인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신생아 시기에는 색 구분 능력이 미숙해 백으로 된 초점책을 보여주며 시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요. 저희도 수유 후 트림 시킬 때 깡깡이 얼굴을 보며 좌우로 움직이면서 시력 발달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답니다. 깡깡이 눈이 저희 얼굴을 따라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귀여웠던지 아기와 애착 형성도 되는 것 같고 발달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예요. 8번째,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해서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신생아는 지방이 적고 땀샘과 혈관 조절 기능이 미숙해 성인처럼 땀을 내서 식히거나 혈관을 수축, 확장해 열을 조절하는 기능이 미숙하다고 해요. 그러므로 아기가 생활하는 곳 온도는 약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서늘하게 유지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기마다 적정 온도는 다르기에 23도를 기준으로 아기가 추워하면 온도를 1도씩 높여주시고 더워하면 1도씩 낮춰주며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깡깡이는 5월 말에 태어나서 더웠는데 서늘한 23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틀어 놓았어요. 출산 후에는 에어컨 등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출산 가구를 위한 한전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으니 이 영상 참고하여 혜택은 꼭 받으세요. 9번째, 탯줄 자른 후 자녀 탯줄이 남아 떨어지고 이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해 주어야 해요. 출산 직후 탯줄을 잘라내면 약 2에서 3cm 정도의 탯줄 잔여부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건조 후 자연 탈락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내에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자녀 탯줄이 떨어지기 전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기저귀 윗 부분을 접어 닿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자녀 탯줄이 떨어진 이후에는 배꼽은 외견상 깨끗해 보여도 속은 아직 미세한 상처 조직이에요. 목욕 후 알코올 면봉으로 분비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시며 소독하며 관리해주시면 돼요. 저희 깡깡이는 조리원 퇴소하는 날인 약 21일경에 자녀 탯줄이 떨어졌고 자녀 탯줄은 의료적 사용 기능은 없지만 기념으로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담아서 주셨어요. 10번째, 신생아는 하루에 총 16시간에서 18시간 잠을 자요. 신생아는 뇌발달, 성장, 소화와 회복을 위해 하루에 약 16시간에서 18시간 잠을 자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자기에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수유 및 트림 시간 외에 거의 대부분은 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번째, 모로 반사를 해 수면하기 힘들어해요. 모로 반사는 팔을 펴고 다시 끌어안는 듯한 동작을 하는 반사 행동이에요. 이건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자율적 반응으로 생후 첫 몇 개월 동안만 나타나는 일시적 생리적 현상이에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아이가 놀라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는 깡깡이가 모로 반사로 인해 잘 못 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사계로 깡깡이를 감싸주며 생활했어요. 속사계는 보통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주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시지 마시고 조리원 퇴소 후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2번째,
면역력이 약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젖병 열탕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고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해요. 젖병은 아기 입에 직접 닿는 물품이라 세균 감염 경로가 되기 쉽다고 해요. 젖병 열탕 소독은 살균력 99.9% 이상, 세제 세척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포자까지 사멸시킨다고 해요. 게다가 분유에는 당이 많아 세균 번식하기 쉬우니 이 영상 참고하셔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아기의 건강을 위해 생후 100일 전까지는 매일 젖병 열탕 소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100일까지는 매일 젖병 열탕 소독 해주었는데 100일이 지나고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로 줄여서 해주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육아하며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도움되는 어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베이비 타임. 언제 분유를 줬지? 언제 대변 보고 기저귀를 갈아줬지? 아기가 몇 시에 잠들어서 몇 시간 잤지? 이런 걸 기록하지 않으면 헷갈렸는데 아기의 하루 루틴을 파악하기 위해 베이비 타임 어플로 기록하며 간편하게 수유텀이나 하루 루틴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배우자와 공유되어서 어플 기록만 확인하면 수유 등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어 정말 도움되어 4개월 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쑥쑥 찰칵.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이 너무 귀여운 우리 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매번 따로 보내드리려면 번거로웠었는데 쑥쑥 찰칵 어플에 가족들을 초대한 후 사진 업로드하면 따로 보내드릴 필요 없이 공유 가능해서 정말 편리해요. 세 번째, 똑딱. 슬슬 아기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데 예약을 하고 가도 대기가 긴데 예약을 하지 않고 가면 대기가 정말 길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미리 진료 가능한 병원 확인이 가능하고 예약도 가능한 어플이에요. 네 번째, 타임트리.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배우자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매번 물어보고 따로 기록하긴 어려우니 타임트리 어플로 스케줄에 대해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 스케줄 잡기 편해요. 이상 4개월간 육아하며 실전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외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경험이나 정보 공유해 주시면 예비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아기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 육아를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이곳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